자, 우리가 이제 앞서 앞에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최악의 상황에 관세 전쟁 요 부분까지 왔는데 여기서 약간의 그 어떤 협상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거나 혹은 이제 또 지표적으로는 빅스 지수가 60을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한번 우리가 바닥에서 터닝을 위한 어떤 저점 매수가 가능할 거다라는 의견들 참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진짜 그런 상황이 왔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과연 뭘 사면 제일 좋을까? 어쨌든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무슨 주식을 샀을 때 일단은 수익이 좋을 수도 있고, 저는 사실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수익,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기보다는 얘가 들어갔을 때 몇 퍼센트라도 확실하게 먹고 나올 만한 그런 성공 확률이 높은 종목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자, 두 분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무슨 주식을 사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음. 저는 이제 뭐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보면 첫 번째가 실적. 실적. 우리가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돌입이 되죠. 이렇다면은 시장 상황은 안 좋은데 만약에 시장의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반등을 주는 포인트라면 어떤 종목이 가장 크게 시세에 좀 반응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부분이 일단 가장 단기적으로는 뭐 유동성이 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은 좀 양호한 정치 테마주 내지는 정책 수혜주를 좀 논외로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빼고 본다면 실적주가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예상보다 지금 크게 좀 상회됐던 영업이익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 네. 다소 이제 시장의 상황들만 아니었다면 저는 충분히 1분기 어떤 실적은 2분기 실적 개선의 관점에서 굉장히 큰 성과였다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최근에 단기 낙폭이 굉장히 좀 컸다. 그렇다면 1분기에 뭐 성장의 정체성이라든가 실적 훼손이 없다면 반도체 소부장 종목 저는 뭐 장비주의 경우에도 크게 뭐 실적 훼손 관점보다는 오히려 실적의 어떤 견전 흐름들 이어갈 수 있는 거 이거 한 가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가 지금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그리고 여기도에서는 최근에 수출 기조가 좀 좋았던 식품주 네. 그리고 주가의 어떤 이 갭은 좀 많이 내려갔지만 지난 4분기부터 올해 뭐 실적에 관련 기대치가 좀 높았던 그런 종목도 뭐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죠. 네. 게임주 안에서도 단기 또 조정을 받았던 그런 종목들은 좀 대안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다소 좀 장기적인 투자를 원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통신주가 지금 3거래일간의 관세 리스크 때문에 좀처럼 그렇게 낙폭이 좀 크게 반영되지 않은데 KT 경우에는 한 5.5%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 3거래일간. 네. 그렇다면 우리가 배당 이익률이라든가 시가 배당률을 고려해 보면 전 통신주가 많이 빠지는 구간에 전 충분히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뭐 시세의 어떤 변동성은 좀 작지만 배당의 어떤 수익 메리트를 감안했을 때 이런 시장의 급락은 좋은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KT가 지난 한 1년 정도 꾸준하게 은근히 올라왔습니다. 우상향을 계속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힘인가요? 네, 그래서 요거 이렇게 탁 저점, 그러니까 추세의 저점이죠.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추세의 어떤 저점적인 부분들에서는 지금 정도가 또 나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확실히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결국에는 또 시장이 다시 불안해진다 하더라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기업들이 제일 좋겠죠. 뭐 크래프톤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신작 인조이 이게 지금 역대 게임 그 발매하고 가장 최단기간 매출이 뭐 거의 1위라고 하나요? 뭐 네, 이렇게 그렇죠. 가니까 이것도 왜냐면 크래프톤이 그 배틀그라운드가 거의 90% 정도 차지를 해버리니까 야 그거 하나밖에 없어 이럴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게 너무 잘 팔려 돈 너무 잘 벌어 해서 좋았는데 이제 그것 말고 우리 또 돈 버는 거 있지롱 해야지 안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유일한 약점이 와 이거 보완되면은 그리고 이번에 밀리지도 않아 크래프톤이 그죠? 그래서 야 이거 시장이 이렇게 흔들어대도 역시 실적이나 역시 돈 잘 버는 회사는 다르구나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크래프톤도 한번 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유채민 본부장님은 어떤 주식을 사보면 좋을지. 네. 일단은 뭐 낙폭과대 종목이잖아요. 낙폭과대. 그리고 저는 코스피를 먼저 봐야 된다 생각. 대형주가 좀 뻗어 나가줘야지 네. 중소형주가 따라올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0%인데 어떻게 소부장이 가겠습니까? 아무리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가 급등한다고 쳐도. 그래서 네. 저는 일단은 가격으로 따진다라면
하이닉스가 좀 더 낫긴 한데 저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저점을 좀 확인시켜주고 있지 않을까. 오늘 모습에서는 삼성전자가 더 잘 버티는 네, 잘 모습입니다. 버텨줬어요. 버텨줬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보는 위치에서는 저점에 왔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삼성전자 대형주로 본다라면 충분히 모아가도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건 이제 저만의 이게 선입견일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 자리를 과연 깰 것인가? 길게 본다라면 네. 그리고 왜 하이닉스는 아니냐?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온 게 물론 본 실적을 봐야지 알지만 갤럭시가 잘 팔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폰이 지금 난리래요 미국에서. 그렇죠. 예, 왜냐면 이게 330만 원 뭐 관세 붙어버리면 그렇죠. 맞아, 간다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냥 지금 사놓자 해가지고 지금 지금 엄청나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이폰보다 싸잖아요. 그렇죠. 제품이. 그리고 만약에 베트남이 이번에 관세에서 만약에 좀 벗어나게 된다라면 베트남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삼성이 베트남 공장에 진출을 많이 해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회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애플보단 낫다. 애플은 중국에 많이 있고 이번에 그래서 인도 생산량을 늘린다고 했는데 단번에 못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반도체 말고도 다른 부분들이 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번에는 하이닉스보단 삼성전자를 좀 사고 싶은 생각이 있고 또 하나 전 세계 호구가 된 현대차. 이게 사실은 이렇게 밀렸잖아요. 네. 근데 아까 변영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협상을 할 건데 오늘 LNG 관련된 조선주가 오른 게 아니라 관간 애들이 대거 동양철관 또 상한가 상한가. 갔어요. 근데 걔네는 실질적인 혜택이 그러니까 당장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대감을 간 거잖아. 근데 만약에 현대차 같은 회사들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해줘도 트럼프가 그냥 주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빠질 만큼 단기적으로 전 세계 호구가 됐지만 단기적으로는 빠질 만큼 빠졌다. 그리고 관세에 대한 협상을 한다라면 결국은 제조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시가총액이 37조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더 빠진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대형주에서 본다라면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네. 오히려 제가 그동안 이제 미용 의료 뭐 K 뷰티 많이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밀었죠. 오히려 그들 종목이 안 빠졌어요. 네. 그러면은 반등도 강한 거죠. 강하게 한데 지금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거니까 그렇죠. 의외로 덜 오를 수도 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노릴 때는 많이 그렇다고 해서 전 2차 전지는 안 사요. 네. 에코프로는 안 삽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 좀 보고 싶고 내일이면 이제 이게 풀리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네. 미트박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트박스. 네. 이 회사가 이제 수입육 네. 소고기를 수입해 와서 판매하는 회사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관세 협상할 때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우리 소고기 많이 사줄게. 미국 과일 많이 오렌지 많이 수입해 올게. 델몬트 뭐 수입해 올게.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실제 수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뭐 내일 당장은 아니지만 내일까지는 이제 단일 호가 거래예요. 지금 과일 종목 지정돼 가지고. 네. 근데 충분히 길게 봤을 때는 협상 카드로 제시할 수 있는 거는 농수산물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현대차를 이제 뭐 어떻게 사실 이제 주가도 그렇게 빠져버렸고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아유 야 미국에다 31조 원이나 좀 4년 동안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관세 때려버렸어. 약간 이제 현대차는 좀 봐줄게 이거를 약간 이제 그쵸. 기대했던 분들한테는 그게 좀 그렇게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자체가 원래 이게 아니어도 원래 미국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생산 캐파를 늘리려고 원래 계획했어. 그러니까 도요타랑 비교했을 때 그게 훨씬 적으니까. 지금 적은 생산해서 판매는 잘 되는데 네. 적으니까 애초에 하려고 했어.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괴롭히니까 그래
내가 트럼프 면도 세워주고 원래 하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해야지 이런 얘기도 좀 있기는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거를 좀 뒤늦게 카드를 썼어야 되는데 네. 너무 빨리 썼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관세가 나오고 나서 썼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아, 왜냐면 지금 카드가 이제 없는 거잖아. 아니 31조 투자한다는데 더 투자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일부에서는 야이씨 31조 가지고 자사주 매입한다 그래봐 상한가 점상을 몇 번을 가겠냐 막 이런 얘기. 왜냐면 현대차 시가총액 37조거든요. 네네네. 그런 얘기도 있었다. 하긴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관세를 매기기 전에 조금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 의도였겠지만 어쨌든 차라리 이렇게 돼버린 김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결과론적일 수 결과적인 있지만 거지만. 어쨌든 관세를 매긴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네. 협상이 어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래서 생각이 저는 그때 들어요. 3월 25일에는 현대차를 지금은 안 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떨어졌으니까 그때보다 20% 넘게까지 떨어졌으니까 이제부터 빠지면 한 번 사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고민 많이 했어요. 사실 오늘 뭐를 한번 이제 이제 고민을 해서 쓱 들어가 볼 생각도 이제 해야 된다. 점점점 이제 여기서는 사실 우리가 뭐 손절을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이미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죠. 다만 이제 저는 약간 전략을 크게 바꾼 것이 지난주 혹은 뭐 우리가 주말 전략이랄지 이럴 때에 대선주를 제가 정말 많이 강조를 많이 그쵸. 했거든요. 대선주 꼭 하셔야 됩니다. 큰 돈 벌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실제로 저도 수익이 정말 좋았고 다만 오늘은 제가 대선주 무조건 지지율 1위만 합니다. 근데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그 이제 왜 그랬냐면 맥락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 변형 대표님이 아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 이제 만약에 지수가 바닥이어서 터닝이 나오면 그러면은 이창용 본부장 말한 거 다 똑같아요. 대형주 지수 관련한 대형주가 낙폭 과대로서 먼저 오르겠죠. 돈이 크게 쏠려 들어가겠죠.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현대차든 막 이런 것들. 그러면 그동안 급등을 했던 그 대선주들은 아무래도 수급의 어떤 약화 부분들로 인해서 일반 차실현이 나와버릴 가능성들이 좀 있어서 일단은 그렇다고 하면 크게 보면 풍선 효과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쪽에 저점의 어떤 터닝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면 일단 그쪽 가서 또 먹어보고 또 한 2, 3일 뒤에 그렇게 해서 대선주가 또 빠지면 다시 그때 집어 들어가려고 뭐 많이 팔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저는 비중 줄여서 대선주 쪽에는 비중을 줄여서 좀 현금을 조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혹시나 제가 이제 워낙에 대선주를 계속해서 몇 달 동안 강조하고 계속 수익이 내야 된다. 정말 지금 4월 달이 얼마 안 됐지만 저는 벌써 3월 한 달 수익을 이미 대선주로 지금 벌써 다 넘어가 버렸거든요. 오늘까지 해서. 그래서 그 수익의 그 부분들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어쨌든 제가 직접 실제 수익까지 냈으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조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네네. 이게 지금 확실한 건 아닌데 아침에 오늘 나왔었던 뉴스 중에 네. 하나가 트럼프가 그 중국 의약품을 규제하겠다 할 맞아요. 수 있다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의 우시 엠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게 의약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인데 이 그룹이 오늘 좀 빠졌었습니다. 아침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바, 네.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을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국 의약품 회사를 규제한다는 얘기는 그 CDMO, CMO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뭔가 선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하나는 바이오를 조금 저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하락의 진바닥은 어디인가를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네. 그럼 진바닥이 나올 때는 과거에도 그랬고 뭐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진바닥을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FMC 의장, 파월, 뭐 그린스펀 네. 이런 사람들이 네. 금리 인하하겠습니다 하면서 잉글리시. 네. 레이트 컷 하겠다 하면서 네. 이제 그러면서 시장의 구원자가 그럼 FOMC가 구원자였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다들 그래서 파월의 입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또 금리 언제 인하할 거야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빨리 이루어지고 또 금리 인하 횟수가 올해 2번인데 파월은 아직까지 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파월이
금리 인하를 뭐 4번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 그래서 또 바이오를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는 지금 당장 강하게 반등을 안 줄지언정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시장을 계속 걱정만 할 단계는 이미 넘어갔어요. 여기서 뭐 손절을 치고 할 것도 아닌 것 같아. 차라리 좀 더 어쨌든 침착하게 바닥이 나오는가, 터닝이 나오는가. 그래서 그런 조건적인 부분들만 어느 정도 된다면 낙폭 과대. 일단 첫 번째는 낙폭 과대 지수 연관 종목들이 한번 올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만 또 수익 낸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좀 더 길게 보실 분들은 우리 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에서 좀 골라볼 수도 있고, 또 몇몇 종목들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런 종목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시장 제발 좀 반등 좀 제대로 된 반등, 한 일주일짜리 반등이 제대로 좀 일단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힘내시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